상황에 따라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때가 있고 밴댕이 속처럼 치졸해질 때가 있다. 속 좁게 굴었던 행동들은 내 마음이 평소의 사이즈로 돌아올 때쯤 후회로 전환된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내가 실수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솔직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남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좁은 마음을 감추고 선을 지키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중적인 내 모습을 볼 때면 내 그릇의 크기가 궁금해진다.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일까 작은 사람일까? 특히 삶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더 눈치 보이고 무기력해진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나의 마음을 숨길 틈도 없이 밑바닥까지 드러난다. 공자는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남긴 동양 철학자이다. 그는 혼란만이 가득한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나다운 삶을 잃지 않고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춘추 전국 시대는 자고 일어나면 내가 속한 국가가 바뀌는 정도로 나라 간의 경쟁이 치열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하극상이 만연하여 규율 없이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병력의 힘이 절대 가치인 전쟁 속에서 그는 일평생 고민하여 논어를 담아냈다. 그리고 논어를 통하여 그릇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공자는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의미는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준이 확실하고 인생에 대한 확신이 뚜렷할수록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타인이 내린 나에 대한 평가는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누군가 나보고 게으르다고 해서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의 비난은 그저 허상일 뿐이며 어떤 말도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나의 본질은 오로지 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는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역사 속의 인물과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심리학이 그 중 하나이다.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에 대한 심리를 분석해보면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다. 어릿광대처럼 부모님 기분을 좋게 해야만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너만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기분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만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 변화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된 것이다. 현대 심리학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면 나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민 끝에서 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내 인생에 더해지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퇴사 후에 큰 포부로 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보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틀어졌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 인생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분노와 좌절만 남은 것 같다. 공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양호라는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군인에게 포위되었다. 그러자 공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 행동을 지켜본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님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공자는 말했다. 불행한 상황도 행복한 상황도 다 때가 있다.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서 일어나는 일들, 타인이 나를 미워해서 갈등이 생긴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공자가 말하는 인내라는 의미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거대한 파도의 정면으로 맞서서 크게 떠밀려 갈지, 아니면 힘을 빼고 서핑하듯이 파도에 올라타서 함께 흘러갈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파도가 생기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파도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절대 막을 수 없다. 고통과 불행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쩌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촉진제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말했다. 말하기에 앞서 행동을 먼저 하고 자신이 실천한 대로 그 말을 해라. 이 말은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했던 말이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지냈다.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훌륭한 외교관이었다. 특히 언변이 뛰어나고 남을 설득하는데 재능이 뛰어났다. 공자는 자공의 행동이 앞서 나가는 것을 걱정해서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라고 자공에게 말했다. 말솜씨가 뛰어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훌륭한 설득의 기술로 영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유려한 말솜씨를 보인다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축복받은 능력 중 하나이다. 하지만 행동보다 말이 앞서 나가면 문제가 된다. 회사에서 팀원들과 일을 할 때 말만 들으면 뭐든 다 할 것 같지만 정작 결과물은 전혀 없는 직장 동료가 있었다. 일주일 안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실컷 말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 완료일이 지난 상황에서는 내가 왜 그 일을 못했는지 유려하게 설명하면서 상황 탓을 한다. 몇 번 정도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복되면 동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말만 앞서는 동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남은 무조건 깎아내리기 바쁘다. 말만 앞서고 결과물은 없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능력이 없는 것보다 내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말로만 회피하다가 어렵게 쌓은 신뢰를 잃게 된다. 내가 행동보다 말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을 준비할 때 오답노트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지식은 공부해서 채우면 되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점수 향상이 어렵다. 똑같은 문제만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계속 틀리면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고 영원히 정답을 알지 못하게 된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오답노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항상 어려워서 매번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똑같은 상황에서 나의 감정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잘 휘둘리지 않는다. 타인이 어떤 말을 해도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나라는 학문에 대해서 세계 최고 권위자가 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비난은 그저 참고할 만한 관점에 불과하게 되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가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은 살면서 채워나가면 된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이다. 이것은 잘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판단할 때 자주 착각하게 된다. 한 번도 개인 사업을 해보지 않은 직장인이 나는 직장 체질이기 때문에 사업을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는 지금 자금이 없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한다.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몇 번 만나보면 무조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무조건 안 된다 또는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공자의 말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리 판단하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를 통해서 현명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4가지 행동을 소개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셋째, 말하기 앞서 행동을 먼저 하고 자신이 실천한 대로 그 말을 해라. 넷째,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다. 그릇이 크다는 의미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신뢰가 강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한다. 그리고 말만 앞세우는 것보다 행동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나의 그릇은 어떠한가?